자,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이제 여기서도 아는 것들은 제가 이제 일부러 복붙해서 가져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쓰세요. 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드롭 데이터베이스. 자, 존재하면 삭제해라.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만들어라. 그 다음에 유즈 A6 선택해라. 요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부서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부서 테이블의 홍보 기획 IT래요. 자, 그래서 지금 코드를 이렇게 실행할 건데,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id, int예요. 그 다음에 unsigned, 내가 음수 허용하지 않겠다. 난널,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 프라이머리 키라는 건 주키죠. 사람의 주키가 주민등록번호 한 것처럼 우리가 id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식별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오토 인크리먼트는 자동 증가죠. 근데 얘는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 있어야지만 자동 증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야지만 요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키 ID 이렇게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쓰던 그다음 아니면 프라이머리 키에서 ID 쓰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레지데이트는 현재 날짜고요. 데이트 타입, 그 다음에 나는 날짜 타입을 넣겠고, 그 다음에 널 허용하지 않겠다. 네임은 캐릭터. 그 다음에 난널 유니크는 뭐라고요? 왜 유니크를 걸었다?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은 중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 유니크예요? 자, 테이블의 컬럼 중에 프라이머리 키는 오직 하나밖에 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일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랄까,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유니크를 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보통 id에다가만 걸어요. 자, 실행해주면 되고요. 자, 데이터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죠? 여기다가 저는 요거 그대로 쓸 건데, 보시면 insert into, 요거 아실 거예요. dpt, cell ledge date, now, 현재 날짜, name은 홍보, 그 다음에 name 기획, IT 부서가 지금 현재 추가가 된 겁니다. 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show tables 해가지고 확인해보면 dpt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lect 해가지고 from dpt라고 해서 dpt 테이블 까보면 이런 식으로 홍보 기획 IT 부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원도 예전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냥 가져올 겁니다. 얘도 홍길동 홍보 5천만원, 홍길동 홍보 6천만원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DPT ID를 쓴 이유는 뭐다? 우리가 부서가, 부서명이 예를 들어서 바뀌면, 여기도 만약에 부서 이름으로 했다면, 여기도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했죠? 근데 우리가 ID를 통해서 해당 부서 테이블에 있는 ID를 참조한다고 하면, 조인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이 ID를 통해서 식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DPT ID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 외래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셀러리는 뭐 아실 테니까 자,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설트도 그대로 가져다 쓸 겁니다. 자, 아직 IT 부서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셀렉트해서 from emp 딱 까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IT 부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 사원에 대하여 부서명, 사원번호, 사원명 양식으로 출력을 해달래요. 출력. 그러면 일단 중심이 돼야 되는 녀석이 누구죠? 부서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원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원이죠. 그죠? 왜냐면 사원번호랑 사원명, 부서명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사원이잖아요. EMP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select from EMP S2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EMP 테이블 까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한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2.dpt id. 자, 얘가 지금 현재 부서 번호죠. 그죠? 부서 번호. 그 다음에 2.id.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사원 번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2.name이죠. 자, 얘는 뭐예요? 사원명이죠. 그죠? 자, 이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자, 못하났죠. 사원명. 자, 됐어요. 그러면 부서 번호, 사원 번호, 사원명,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부서명이 아쉽죠? 그죠? 부서 번호 대신에 우리는 부서명을 출력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테이블을 2개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DPT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냥 무지성 조인이기 때문에 236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인, 지금은 이제 IT 부서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339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뭘 써라? 이너 조인. 이너 조인. 그 다음에 뭐 쓰면 돼요? 2.dpt id하고 그 다음에 d.id를 참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3명이 나오고,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d.name에서 부서명을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쵸? 자, 잘 나오죠? 홍보부서, 기획부서, 사원번호, 사원명 잘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더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아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렵습니다. 자, 사장님이 요걸 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홍보 말고 IT 부서가 있는데 지금 IT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인식이 안 된다. 왜냐면 IT 부서를 우리가 추가만 시켜주고 사원번호, 사원명은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사원번호와 사원명은 없으니까 널로 표시를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냥 일단 표시를 해주면 안 되냐.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IT 부서 지금 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없는 부서라도 그냥 있으면 한 명, 그러니까 부서가 있으면 추가, 없으면 그냥 없다라고 얘기를 해달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얘가 DPT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EMP 테이블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 EMP 테이블에는 사람이 몇 명? 3명 있죠. 홍길동, 그 다음에 홍길순, 그 다음에 임꺽정 3명 있어요. 그러면 DPT 테이블에는 부서가 몇 개 있다? 3개 있죠. 얘는 홍보부서, 얘는 기획부서, 그 다음에 IT부서가 방금 추가됐죠. 그죠? 자, 그러면 얘랑 뭐예요? 조인 되겠죠? 조인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조인이 되는데 얘는 조인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조인 되는 게 없기 때문에 IT부서는 지금 누락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조차도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레프트 조인입니다. 뭐라고요? 레프트 조인. 자, 지금 보시면 누가 레프트예요? 바로 DPT 테이블이 레프트다. 자, 그러면 레프트 조인을 하게 되면 왼쪽에 짝이 없더라도, 얘가 짝이 없다 하더라도 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녀석 말고 왼쪽에 소외된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도 결과로 출력을 해줄 수 있다. 그게 바로 레프트 조인의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가 왼쪽에 있다고요? 제가 지금 EMP를 왼쪽에 뒀잖아요. 보이죠? EMP를 왼쪽에 두고 DPT를 오른쪽에 뒀죠? 그러면 중심이 되는 녀석이 누구예요? 레프트 조인을 하려면 중심이 되는 녀석이 얘가 돼야 돼요. 얘.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거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데 온 같은 경우는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너 조인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뭘로 쓰면 되냐면 이제 레프트 조인이라고 이제 적어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레프트. 자, 근데 풀네임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인데 아우터는 생략합니다. 보통 아우터는 생략을 해요. 자, 그러면 실행해볼게요. 자, 잠시만요. 잘못할 뻔했네요. 얘를 여기다 두고 요거는 다시 원상복귀 시킬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자, IT 부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죠? 널 해가지고 널이라도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널인 것도 알겠대요. IT 부서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짜게 되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기 좋게 0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대시 이런 식으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QL 쿼리도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들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원 번호 이 부분을 0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if, 자, if가 뭐예요? 조건문이죠. if 쓴 다음에 소괄호로 감싸고 이.id가 is not null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쓰고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id라는 녀석이 null이 아니면 id를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null이다 그럼 0을 표시해달라 그런 의미예요. 자, 실행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0 나오는 거. 그죠? if는 조건문이란 말이에요. 다시 요 id가 null이 아니다라고 하면 id 값을 넣어주고, 그게 아니다 null이다 라고 하면 0을 넣어준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이냐 얘가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이면 앞에, 그 다음에 거짓이면 뒤에. 마치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자바 할 때 3학년 산자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 여기다 그냥 if null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아예 if null. 그 다음에 그래, 이거는 이걸 이렇게 쓰고 if null, 얘는 이렇게 쓸게요. if null.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if null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null이다, 만약에 null이면 이걸 해주고 아니다 이걸 해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null이 아니면 얘를 호출해주고, 그러니까 노출해주고, 그 다음에 null이면 얘를 노출해줘라. 자, 보이죠? 잘 됐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if null 쓰세요. 얘가 좀 더 편합니다. 얘는 길어요. 얘가 좀 더 편하니까 여러분들도 if null을 쓰라. 저는 이제 요것도, 요런 문법도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 했으면 모든 부서별 최고 연봉 IT 부서는 뭐 하래요? 영원으로 표현해달래, 영원. 그러면, 자, select from dpt as d, 그 다음에 inner join 해볼게요. emp as d on d.id는 d.dpt id.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부서별이라고 하니까 부서별, 그래서 d. 네임이라고 씁시다. 자, d.name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이렇게 하면 홍보 기획 나오겠죠. 그죠? 홍보 기획.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룹으로 묶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룹으로 묶을 거냐?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룹 by, 자, 저는 i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묶겠습니다. d.id. 자, 그러면 지금 홍보 기획 묶였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기는 이게 이렇게 두 개만 보이지만 실제로 이 홍보 부분에는 몇 개의 데이터가 응축되어 있다? 두 개의 데이터가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최고 연봉도 출력해야 되니까 2.salary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자, 샐러리도 같이 나오죠. 자,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5,000이라 해서 5,000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000과 6,000이 같이 응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그냥 랜덤하게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얘는 뭐예요? 부서명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최고 연봉이죠. 그죠? 최고 연봉.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 IT 부서잖아요. 그죠? IT 부서가 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만 해주면 되냐면, 제가 이미 여기서 뭐 했어요? DPT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EMP를 뒀죠? 그러면 레프트 조인만 이너 조인만 뭘로 바꾸면 된다? 레프트 바꾸는 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널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최고 연봉을 구하려면 최고 연봉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맥스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실행했을 때, 자, 지금 5,000이 아니라 6,000이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근데 IT 부서 같은 경우는 현재 널이 나왔죠? 그러니까 널로 나오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널인 게 싫다. 그러면 여기다 뭘 써라? 자, if 널이라는 걸 써줘야죠. 그래서 최고 연봉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안쪽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if 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고 이 IT 부서는 없으니까 0으로 표시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요거랑 똑같은 방식이 요겁니다. if 널을 그냥 바깥쪽에 빼는 거예요. 바깥쪽에 빼고 맥스를 안쪽에 두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랑 아래는 완전히 똑같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더 추천을 하게 되면 저는 요 안쪽에다가 맥스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최저 연봉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부서별 최저 연봉 같은 경우는 뭘로 하면 된다? 민이죠. 최저 연봉. 됐죠? 자, 그 다음에 평균 연봉은 어떻게 하라고요? 평균 연봉은 AVG.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5,000, 요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뭘 써라고요? 트렁케이트.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죠, 조금 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써줬는데, 이제 뭐 하라고 하냐면, 하나의 쿼리로 최고의 연봉자와 최저액 연봉자의 이름과 연봉을 출력하래요.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자, 셀렉트 한 다음에, from 한 다음에 emp 테이블 까보면 emp 테이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맥스라 해볼게요. 자, 맥스 셀러리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6,000 값 나오죠. 그런데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맥스를 쓰게 되면 최고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네임이라는 걸 가져와서 출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임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맞춰보세요. 현재 홍길동이 최고액 연봉자인가요? 여러분들? 아니죠. 현재 최고액 연봉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홍길순이죠. 홍길순인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니까 맥스가 6,000원 나왔는데 홍길동이 뭐 최고액 연봉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죠? 왜냐면 요 맥스에는 현재 뭐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맥스는 그룹 함수죠. 지금 4,000, 5,000, 6,000이 합쳐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응축되어 있어요?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이 같이 합쳐져 있다고요. 그래서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맥스라 했으니까 맥스가 나오고 이 이름도 6,000을 가진 녀석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랑 요거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6,000이 나온다 해가지고 6,000을 가진 홍길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3개 중에 랜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최고액 연봉자는 어떻게 뽑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저는 2점 셀러리라고 적어줄 거고 is 2라고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2점 네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오더바이 써볼게요. 오더바이 정렬이죠. 저는 2점 셀러리 셀러리를 DSC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죠. DSC는 역순 정렬이에요. ASC가 오름차순 정렬이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리미트 한 다음에 1 찍으면 뭘까요?
자, 보이시나요? 6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아시죠? 이런 식으로 뽑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최저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최저액 연봉자는 현재 임꺽정이니까 요거 ASC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임꺽정 잘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쿼리가 지금 몇 번 날라간 거예요? 하나, 두 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쿼리랑 이 쿼리가 순서가 정말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맞는데 지금 컬럼이 두 개잖아요. 얘도 두 개고 얘도 두 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친 결과를 합집합, 즉 유니온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홍길순, 임꺽정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나오는 거예요. 합집합했기 때문에. 근데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유니온만 쓰시면 안 되고 유니온 5를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사원이 한 명밖에 없을 때는 최고액 연봉자, 최저액 연봉자가 같은 사람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제거가 돼서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런 것도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최고 연봉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써야겠다. 최고 연봉자. is, 제가 타입이라 써볼게요. 타입. 그러니까 최고 연봉자를 이제 별명을 타입이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최저 연봉자라고 써볼게요. 최저 연봉자. 이런 식으로. 자, 요것만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금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얘는 지금 결과가 몇 개죠? 하나, 둘, 제가 잘못 썼죠. 게다가 요거. 자, 일단 요거 위에다 써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써도 안 나와요. 보이죠? 결과가 몇 개라고요? 셀러리 하나, 네임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총 3개인데 근데 밑에 것도 지금 제가 일부러 맞췄거든요. 맞췄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행하려면 여기 위에는 최고 연봉자라 썼고 밑에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썼으면 아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해줄 거냐면 이름을 조금 바꿔볼게요. 얘는 연봉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원명이라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이 필요 없죠? 여기 왜 2가 있대요? 아까 코드 쓸 때 잘못 썼나봐요.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자, 보이죠? 타입 최고 연봉자, 최저 연봉자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도 해볼 거냐면 오더바이를 추가를 해볼 겁니다. 오더바이. 자, 여기다가 오더바이 한 다음에 바이, 자, 타입을 기준으로 뭐 해줘라? 오름차순 정렬해달라. 자, 그러면 기억이 앞에 가 있죠? 최고가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저가 이런 식으로. 자, 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하나만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뭐 리미트 1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최고 연봉자하고 최저 연봉자도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됐습니다.